의정부 호원초 사망교사들을 위한 추모제가 의정부역 앞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망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가 7호선 양조 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실시 설계 기간은 8개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탐나는 일자리 정보관을 신설하는 등 구직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프로그램 살펴봤습니다. 영하 25도가 넘는 남극에서 한국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을 활용한 실내 농장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 호원초의 교사 2명이 2년 전 안타깝게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는 악성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망한 교사들을 위한 추모제가 의정부시에서 열렸는데요. 추모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역 앞 거리,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약 200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2년 전 사망한 호원초 교사들을 추모하는 자리. 호원초 담임교사 2명은 지난 2021년 6개월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교원단체는 악성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교사보호 시스템 부재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고인들을 추모했습니다. 마음껏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조차 눈치를 보셔야 하는 선생님들, 슬픔에 잠기신 동료 선생님들과 고통을 함께 하시는 시민들, 우리 모두가 오늘은 두 분 선생님을 마음껏 애도하고 슬퍼합시다.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은 이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서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 아이를 책임지는 교사 모두 약자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회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약자는 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지키고 학부모는 교사를 지키고 선배는 후배를 지켜줘야 합니다. 오늘의 참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더 배워서 지혜롭게 이겨낼 것입니다. 추모제를 주최한 전교조 경기지부는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조례 개정과 사망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과도한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하셨습니다. 공무상 재해로 순직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인이 되신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멈추면 바꿀 수 없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망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위해 1인 시위는 물론 서명 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두 교사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가 7호선 옥정에서 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109 실시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정에서 포천 광역철도는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구간으로 17.1km 길입니다. 109는 양주시 구간으로 총 길이 4.93km, 추정 공사비는 3,543억 원입니다. 실시 설계 기간은 8개월이며 경기도는 실시 설계 완료 즉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사업 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내년 하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없고 또 구인하는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요즘입니다. 그 간극을 과연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최입의 대표이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최이배입니다.
예, 일자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일할 곳, 또 내 아들, 딸이 일할 곳은 없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어떻게 좀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문제점을 우리는 일자리 미스매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에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아서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일을 구하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우리가 빈 일자리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일자리들이 많은데요. 그 구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가 이제 그런 정보가 없거나 또는 근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가지 않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구직자와 구인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양쪽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올해 탐나는 일자리 정보관을 신설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탐나는 일자리 정보가 실제 얼마나 많은지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협력회사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고요. 또한 국민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기관에서 또 추천하는 우수 중소기업의 또 일자리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자리 찾고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재단의 플랫폼 자바바에 들어와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료로 모든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바바에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요. 또한 재단은 구직자를 위해서 자기소개서 첨삭, AI 역량 검사, 자바바 러닝센터 등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바바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직업상담을 받으시면서 취업처를 알선받을 수 있고 채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자바바에 반드시 접속하시고요.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표 전화 031-270-9600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최입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영하 25도가 넘는 남극에서 한국산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한 실내 농장 시스템으로 가능해진 건데요.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청년 농부들, 농업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이와 상추 등 각종 잎채소와 열매채소가 실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5.6도의 혹한인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대원들이 재배한 것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보낸 LED 광을 이용한 실내 농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용해 남극과 같은 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하철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 재배 후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신 인공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중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이 수직 농장은 재배단을 여러 단을 쌓아서 동일한 면적이더라도 재배 단수에 따라서 생산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내 농업에 앞서 추진된 스마트팜 농장은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 유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해 올해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 농부들은 오프라인 판매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환경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수확량 자체가 일단 1.5배 정도는 많다고 봐야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직접 판매를 할 예정이고 또 SNS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을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남극에서도 신선한 과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실내 농장 시스템. 공공시설은 물론 식당과 같은 개인 시설에서도 과채류를 생산해
곧바로 보급할 수 있는 도시농업 형태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LOTV 뉴스 김나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전 대표단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결정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30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고준호, 지미연 의원 등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민호 의원 등 7명은 지난달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31일 오전 2시 40분쯤 양주시 장흥면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송전선로 공사를 위해 설치돼 있던 울타리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의정부 시가 시민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관련 시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김동근 의정부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녹약동 소재 현 종합운동장을 시민 중심의 레저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보조 경기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입니다.